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랩이나 비닐을 찾아 꼼꼼히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일,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한 톨의 쌀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 알뜰한 마음,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우리네 미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미덕이라 믿고 실천해온 그 소박한 습관이 실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깝다고 남겨둔 그 음식이 자칫하면 온 가족의 건강과 맞바꾸는 위험천만한 행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밥상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 특히 하룻밤만 지나도 영양 덩어리에서 독 덩어리로 변하는 무서운 음식 블랙리스트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우리 가족과 소중한 이들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음식을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묵은 음식 6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위로 갈수록 그 위험성이 훨씬 커지니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음식들이 있지는 않은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십시오. 위험도 6위. 남은 감자 요리, 닭볶음탕, 카레, 감자조림 등 매콤달콤한 닭볶음탕, 온 가족이 좋아하는 카레나 짜장,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만드는 짭짤한 감자조림. 이런 음식들은 을의 MB 한가득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꼭 마지막에 고기는 다 먹고 양념 속 감자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남은 감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조리된 감자는 세균, 특히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정말 좋아하는 영양 만점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이 균은 번식하면서 아주 지독한 독소를 뿜어내는데 이 독소는 열에 아주 강해서 다음날 음식 전체를 다시 팔팔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이 독소입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많은 분들이 다시 끓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세균이 뿜어낸 독소 폭탄은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균은 죽여도 그 흔적인 독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주부를 위한 팁.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를 할 때 만약 음식이 남을 것 같다면 감자를 따로 쪄두었다가 먹기 직전에 냄비에 넣어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국물만 보관하게 되어 감자에 세균이 번식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5위. 버섯이 들어간 찌개나 전골, 쌀쌀한 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구수한 버섯 전골이나 된장찌개가 최고죠. 한 냄비 넉넉하게 끓여서 다음 날까지 먹으면 반찬 걱정도 덜고 참 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이 위험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버섯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 온갖 영양소가 응축된 식재료입니다. 이 좋은 성분들이 국물에 듬뿍 녹아 나오는데 이게 세균에게는 최고급 영양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찌개를 먹으면서 각자 숟가락으로 떠먹었다면 우리 입안의 세균까지 국물 속으로 이사를 가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마리로 불어나는 세균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 안심하고 데워 드시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끝난 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국물 요리의 가장 큰 함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시작되어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거품이 인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현명한 주부를 위한 팁. 전골이나 찌개를 끓이셨다면 식탁에 내기 전에 큰 냄비에서 각자 먹을 만큼만 작은 냄비에 덜어서 끓여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큰 냄비의 국물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식혀서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위험도 4위. 두부조림, 순두부찌개 등 콩요리.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속이 편안한 두부.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단골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두부의 최대 장점인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하룻밤이 지나면 최대의 단점이 됩니다. 단백질은 세균이 번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드는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분을 80% 이상 머금은 부드러운 두부는 세균이 숨어서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부조림 양념 국물 속에서 혹은 남은 찌개 국물 속에서 두부는 밤새 세균의 아늑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넣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는 세균의 활동을 잠시 둔하게 만들 뿐 세균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특히 상온에 잠시라도 있었던 두부 요리는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장을 봐오셔서 싱크대에 몇 시간 두셨다가 저녁에 요리하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과정 전체가 세균에게는 충분한 번식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주부를 위한 팁. 두부 한 모를 사서 반만 쓰고 반이 남는 경우가 많죠? 남은 생두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두부가 잠길 만큼 찬물을 붓고 소금을 약간 풀어 냉장 보관하면 하루 이틀은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물을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도 3위, 조개, 홍합 등 어패류 해산물,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 얼큰한 홍합탕, 온 가족이 푸짐하게 즐기는 해물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하지만 어패류는 신선함이 생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선함은 단 몇 시간만 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해산물의 단백질은 매우 신선하지만 그만큼 쉽게 변질됩니다. 미생물에 의해 아주 빠르게 분해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는 알레르기 반응은 물론 심하면 호흡곤란과 신경계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식당에서 먹다 남은 해물찜을 아깝다고 포장해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해산물 식중독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증상도 격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주부를 위한 팁, 해산물 요리는 욕심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조리하기보다는 딱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부족하면 다른 반찬을 더 곁들이는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물은 우리 혀가 가장 즐거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위험도 2위, 집에서 직접 만든 건강음료, 콩국물, 생과일 주스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콩국물을 만들거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첨가물 없이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믿으시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정성, 정말 귀하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함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중 제품과 달리 방부제나 살균 처리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당분이 풍부한 이 순수한 음료들은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세균의 놀이터가 됩니다. 하룻밤 냉장고에 두는 것은 세균에게 최고급 호텔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특히 여름철 콩국수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원하게 먹는 음식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은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콩국물은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명한 주부를 위한 팁, 매일 아침 주스를 만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과일과 채소를 한번 먹을 분량씩 소분해서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아침마다 한 봉지씩 꺼내 소량의 물과 함께 갈면 남길 걱정 없이 매일 신선한 주스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위험도 1위, 너무 오래 불린 목이버섯, 흰 목이버섯.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우리 주방에서 잡채나 볶음 요리에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지만 한번 잘못되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바로 너무 오래 불린 목이버섯과 흰 목이버섯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룻밤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물에 불린 시간 그 자체입니다. 말린 목이버섯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온에서, 특히 한국의 덥고 습한 여름철에 내 5시간 이상, 길게는 하루 이틀씩 물에 담가두게 되면
슈도모나스 코코베네난스라는 이름도 생소한 무시무시한 균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봉크렉산이라는 맹독성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소는 우리 몸의 간과 뇌, 신장을 파괴하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독소에 한번 중독되면 사망률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도 손쓸 방법이 없는 해독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이 독소는 끓이고 볶고 쪄도 그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명절이나 잔치를 앞두고 음식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목이버섯을 하루 이틀씩 불려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현명한 주부를 위한 팁, 목이버섯을 불릴 때 스마트폰으로 3시간짜리 알람을 맞춰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잊지 않고 버섯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하고 너무 오래 불렸다면 1%의 미련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음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금 원칙 3가지. 이쯤 되면 그럼 이제 모든 남은 음식은 다 버려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험 리스트에 오른 음식들은 피하되 비교적 안전한 다른 음식들이 남았다면 다음에 황금 원칙 3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식중독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 하나, 애초에 남기지 않기,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리 전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먹을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딱 그만큼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이는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식비 절약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보호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원칙 2. 뜨거울 때 즉시 보관하기. 음식이 남았다면 먹던 그릇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침 속에 있는 세균이 이미 그릇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음식이 식기 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울 때 반드시 깨끗한 집게나 국자로 덜어서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뚜껑을 닫고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뜨거울 때 밀폐하면 용기 내부가 약간의 진공 상태가 되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원칙 셋, 완벽하게 다시 데우기.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은 그냥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1, 2분 데우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냄비에 옮겨 담아 100도 이상 팔팔 끓여서 끓기 시작한 후에도 3분 이상 더 가열해야 대부분의 식중독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했듯이 특정 독소 감자의 독소, 목이버섯의 독소 등은 끓여도 안 없어지니 위험 음식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남았다면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어르신들,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을 살아오신 삶의 지혜이자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의 건강관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절약은 상할지도 모르는 음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몸, 우리 건강이라는 기둥을 아끼고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동안 아껴 모은 돈과 시간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밥상 위에 작은 습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 늘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